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 중 가처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처분은 앞서 확인한 가압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일정한 채권 관계에서 그 청구권의 행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권리이고, 이 채권의 종류는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 두 종류가 있죠. 이때 당사자, 즉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종류가 금전이라면 우리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즉 돈과 관련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라는 것이고, 돈이 아닌 비금전 채권, 일정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둘만 아는 것이죠. 예컨대 A와 B 관계라면 둘 간의 채권 행사를 위해서 A는 B에게, B는 A에게 양 당사자 외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권 관계는 둘만 알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행사가 막힐 경우, 예컨대 A가 B에게 1억이라는 돈을 받았겠는데 주지 않는다면, 또는 A가 B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 A는 B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권리 행사를 주는데, 내 채권이 돈이라면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채권이 등기 청구권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즉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이유가 본안소송, 즉 집행권원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재산의 집행, 예컨대 돈을 받을 권리라면 경매해야 되겠죠. 또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권원으로 배당에 참여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내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라면 판결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집행권원을 득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게 되죠. 그 중간에 B라는 자가 C에게 또는 D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담보권 설정 등을 해서 온전한 권리를 훼손시킨다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겠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채권자 A라는 자는 집행권원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 그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가압류라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배당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가처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 즉 일정한 청구권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비금전, 즉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가처분 등기가 이 선순위라면 인수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매각의 대원칙이 금전 물권이면, 즉 돈과 관련된 권리는 배당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금전 채권이 아닌 일정한 사용 수익권 또는 가처분과 같이 일정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선순위라면 인수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죠. 반면 후순위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죠. 가처분은 일정한 특정물에 대해서, 그것이 물건이든 또는 일정한 청구권이든 상관없습니다. 각종 청구권, 이 권리에 대해서 장차 그 집행 보전을 위해서 현 상태로 고정 또는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판결 확정 시까지, 즉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상대방의 재산을 응리, 숨기거나 또는 양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의 일종입니다. 이 가처분이 등기부상
공시, 즉 등기되어 있으면 선순위인지 또는 후순위인지 확인되는 것이고, 선순위라면 일단 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순위라면 원칙적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됩니다. 그 경우는 이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원, 예컨대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죠. 선후 가리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면 이 건물은 철거 위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 폐지된 예고 등기를 가처분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후 불문합니다.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이고, 가처분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했으면 가처분 등기는 말소될 수 있겠죠. 반면 토지 소유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럴 때에는 이 건물은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가처분을 하는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의 변경을 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그 부부관계에 있다가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이혼 소송을 하기 이전 재산 분할 청구권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권리는 있는 것이죠. 이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위한, 즉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네요. 이때 A에 대한, 즉 변경되기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이 두 간의 관계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행위야. 따라서 B의 소유권 말소해, 이런 원상 회복을 위한 가처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처분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경매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건물 철거를 위한 이런 가처분, 즉 토지의 인도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선후 불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가처분이냐 또는 후순위 가처분이냐 따라서 인수 또는 소멸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가처분 등기의 내용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은 각구에도 있을 수 있고 을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각구에 관한 가처분이죠. 즉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고,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보전 권리, 즉 가처분을 하는 보전되어야 될 권리는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 인도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성명이 기재됩니다. 주소도 기재되죠. 그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기타의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별도로 금액, 즉 돈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 인도 청구권에 관련된 가처분은 선후 불문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가처분이 선순위라면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후순위라도 이런 철거 또는 토지 청구권 같은 가처분은 여전히 인수되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건물이 철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구에 기한 가처분입니다. 소유권 일부, 9분의 2에 대한 가처분이고, 피보존 권리는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즉 소유권을 원상 복구해라는 취지겠죠. 채권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되는 것입니다. 금지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이렇게 일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나는 채권자인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 네가 단독으로 소유권 안 받았으면 내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9분의 2가 등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채권자로서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을 해서 이 지분에 대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너의 협의분에 대한 상속, 즉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바람에 채권자의 지위를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야. 이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처분을 사행위 취소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의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법원 결정이 한 것이고 피보정 권리는 매도 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이 재건축 정비조합이다 이런 표시를 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그 원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권, 즉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너의 부동산을 조합원으로서 나한테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은 또다시 권리 청구권에 대한 방해가 생기니까 이에 따라서 너의 소유권을 매도해라 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게끔 가처분을 한 것이죠. 금지사항은 어느 사항을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처분 행위를 일체로 금지한다는 것이겠죠. 가처분의 내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분 가처분이고 피보정 권리는 일정한 약속을 했겠죠.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소송을 하기 전 소유권을 또 변경하게 되면은 이자에 대한 권리 집행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을 선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지사항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듯 피보정 권리, 즉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처분의 목적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대한 금지 또는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죠. 이렇듯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종류가 많겠죠.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겠지만 그 현상을 고정 유지, 매매 또는 증여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경을 하지마. 또한 일정한 담보권 설정 행위를 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마.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그걸 고정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이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 등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가처분권자한테. 물론 가처분을 하더라도 앞에 가짜가 붙었기 때문에 잠정적인 보전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제3채무자, 즉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 등기 내용은 이 정도에서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